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를 하신 정문수 연구위원님, 김지용 강원도 농어촌 연구소장님, 김병률 양양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장님, 장래홍 양양군 서핑 협회장님이 참여하시고 좌장에는 신효중 강원 농산어촌 미래포럼 대표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좌장을 맡은 신효중입니다. 발표를 정문수 박사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 양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뭐 잘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원래 등잔 밑이 어둡고 자기가 본인이 살고 있는 데는 그게 좋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이렇게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데는 아마 양양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너무 또 선생님들 앞에서 진짜 아첨하는 것 같아갖고 좀 그러긴 합니다만 아마도 전국 탑10에 나는 반드시 들 것 같고요. 저는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살고 계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망가져 봐야지 이게 그렇게 좋았구나라는 거.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헤어져 봐야지 그 사람이 더 좋았다는 거. 떠나 봐야지 전관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사람 심리 같은데요. 문제는 양양은 갖고 계신 그 자연적인 유산만큼은 결코 인간이 해코자 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산들을 어떻게 잘 유지 발전시키는가, 그걸 통해 갖고 어떻게 하면 지방 소멸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해 갖고 그걸 더 경제 발전, 지역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바로 로컬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문수 박사님께서도 발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오래된 그 서구 사회에서는 오래된 그 경제 이론입니다. 그 내생적 발전이라고 하는 그것인데 지역 내에 갖고 있는 지역 자원과 유산 특징들을 이용해 갖고 발전에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들은 이미 그 지방이 지속 가능한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도농 간 이렇게 격차 심해, 지역과 도시가, 지방과 도시가 이렇게 차이가 심해라고 하는 불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훨씬 못 미쳐갖고 이미 소멸이라는 그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정문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양양이 갖고 있는데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날 것인가. 구슬도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깰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짜 아까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양군에 서핑이 들어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하는 그 모습, 호주에서 하는 모습, 따뜻한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참 멋있다, 부럽다 이렇게 했었는데 양양에 서핑이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국적인 명성을 탔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진짜 그건 놀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핑협회 회장님이신 정래원 회장님께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여기 농산어촌 전체에 대한 사실 경험은 없다 보니까 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서 조금 전반적인 시야를 넓게 보고 말씀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MZ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온 지 제가 2013년 요때 이제 여기를 왔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고향은 대전이고요. 학교는 이제 대학은 이제 인천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여기 예전에 관동대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 다니던 제 인천 사는 친구가 이제 자기 꿈이 서핑 보드 만드는 거라고 한번 같이 가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 차가 이제 구형 프라이드여가지고 프라이드 타고 이제 여기 한 서울 양양고속도로 없으니까 4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왔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서핑도 배우고 겨울이었는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원래 하던 일은 영상 만드는 일이었었거든요. 사실 여기 오면 영상으로 먹고 살 건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이주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1년만 좀 지내다가 서핑이나 좀 하고 딴 데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2014년이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사실 저는 엄청 공부를 잘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영상도 엄청 잘해가지고 막 경쟁력이 특출났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내가 서핑으로 영상을 만들고 뭔가 컨텐츠를 제작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약간 왜 아메리칸 드림 얘기하고 어렸을 때 왜 미국 이모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기회의 땅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제가 부동산을 잘 알지 못했지만 세도 저렴하고 그리고 아까 뭐 서핑하시는 분이 또 계셨거든요. 지역에 죽도해변 쪽에 황병건 형이 있었는데 그 형도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하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근차근 있다가 여기서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서핑 잡지도 만들고 서핑 관련된 이제 서퍼들이 파도 보는 앱을 그러니까 파도가 있는지 없는지 서로에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앱도 만들고 그걸로 이제 관광공사에서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광 벤처기업도 받고 뭐 강원 창조 센터에서 투자도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저는 결혼도 했거든요. 결혼도 하고 현남 쪽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지금 이제 양양읍에서 와이프랑 잘 살고 있어요. 아직 애는 없고요. 현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왔던 형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 정도가 다 됐어요. 40대 초반에 왔던 형들이 서핑 때문에 왔던 형들이 50대 중반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형들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서핑협회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리를 맡아서 올해 초부터 이제 서핑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양양의 그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 부끄럽지만 글을 써놨지만 요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예요. 이게 토크쇼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그 질의응답하면서 하고 가능한 많은 걸 좀 끄집어내고 싶은데요. 오늘 그 세미나니까 일단 나중으로 한번 돌리고요. 참 좋습니다. 네. 아까 출산율 보셨지만 아기를 낳아서야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양양에서 그 신학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지역사회의 그런 경제 분야에 굉장히 잘 알고 계신 우리 김병률 박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선임연구위원인데 우리 정문수 박사께서 이렇게 발표해 준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강원도 농산어촌 포럼 우리 신효준 교수님 제가 잘 알고 계신 분인데 갑자기 양양에서 이걸 한다길래 저도 무슨 일이지 했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양양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 이제 양양 농업농촌 과제도 제가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양양에 대해서 내가 좀 봉사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신활역 플러스 사업 추진 단장으로, 그러니까 뭐 상임은 아닙니다.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 가끔 와서 도와드리고, 사무국장님이 사실은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지나면 양양에서 살고 싶을 정도로 양양에 대한 매력이 전 옛날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양이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거다라고 전에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더 핫한 지역으로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죠? 서핑 성지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참 양양을 잘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제 좀 많이 좀 와서, 우리 지금 친환력 플러스 사업에 농민들이 한 200명 정도 지금 교육받고 여기 계신 분도 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의욕도 굉장히 많으시고, 농민분들이. 그래서 친환력 플러스 사업, 그리고 농촌 재생하는 농촌 협약 사업,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양양에 지금 아까 발표한 로컬리즘, 이게 아마 대표적인 지역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놀랐던 거는, 제가 양양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양양에 대해서 느꼈던 거,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거를 우리 정문수 박사님이 이렇게 수치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보고 제가 굉장히 고맙고, 우리 양양 플러스 사업이나 이런 데도, 친환력 사업에도 좀 이렇게 담아야 되겠다, 내용들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양양이 정문수 박사님이 얘기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게, 노인복지 이 부문이 참 열악하다.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열악한 걸로 이렇게 노인 재가복지 서비스라든가, 또 하나가 그 생활 여건 중에 난방 여건이 크게 미달하고 있다. 그것도 저도 깜짝 처음 알았습니다. 또 하나가 창업, 취업, 컨설팅, 교육 여건이 아주 취약하다. 그것도 제가 그럴까? 그런 정도로 제가 놀랐고요. 또 하나가, 이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가가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죠? 서울 수도권 빼고 양양이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그러면 젊은 분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정착을 해요? 연세에 드신 분들은, 제가 아는 분이 양양에 와서 살아요. 저 둔전리 이런 데서 사시는데, 그런 분들은 좀 그래도 그나마 여력이 있으니까, 자금 여력이 있으니까 뭐 집을 사서 여기 와서 사시고 서울 가서 사시고 이런 걸 봤는데, 젊은 분들이 어떻게 와서 살아요? 원래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집값, 이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한 게 참 대단히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 제안한 것도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차피 이 청년,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서퍼 관련해서도 여기 와서 부부가 아예 와서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정착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육아하는 거, 육아 문제, 제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복합형 주거 플랫폼, 이걸 좀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이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의 이제 학교들을 연결한 어떤 그런 제안도 이렇게 상당히 좋은 현실성이 있는, 꼭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도서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나 어린이들이 오려면은 도서, 학교 뭐 이런 공부하는 여건이 돼야 되니까, 그것도 참 제안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령 서울에 있는 분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와서 사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런 분들도 여기 그래도 그리고 또 고령화가 많이 되니까 노인 친화형 지역 사회를 만든다. 이게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양양에서는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지금 지적한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가 지금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신활역 사업에서도 플러스 사업에서도 그쪽을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청년들 창업하는 데 도와주려고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양양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분야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 오색 케이블카 그것도 했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다니면서 먹거리도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속초도 그렇고 뭐 강릉도 이렇게 보면 먹거리가 밀집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적이 돼 있어서 먹거리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양양이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먹거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육성하는 어떤 뭐 지역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 또 하나가 숙박업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제가 와서 자는 데가 있는데 아주 비싼 뭐 솔비치 이런 데 말고 좀 이렇게 이 서민들도 와서 이렇게 좀 자고 그러는 그 잘거리 그리고 먹을거리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놀거리도 이제 당연히 이제 들어가겠죠. 그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이 관광객이 많이 앞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양양이 더 핫한 지역으로 이렇게 또 인구도 지금 이제 겨우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 농산어촌 미래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양양이 더 행복한 아름다운 그런 양양. 서울에 제가 아는 분이 어느 분이 여자분인데 양양 갈 거야 양양 갈 거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 아세요? 그런 것들이 양양을 또 기분 좋게 이렇게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우리 신활역 플러스 사업에 교육받고 있는 농민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쪽 마을 계획, 군단위 계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우리 김지용 소장님께서 또 보시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농어촌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지용입니다. 저는 이 양양 로컬리즘이라 비전과 활성화에 대해서 그냥 우리 정문수 박사님께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고 또 다른 토론해 주시는 토론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 자세한 말씀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큰 그런 일반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농촌 개발이라는 측면, 양양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제 바다도 같이 끼어 있고 이렇지만은 제가 이제 그 좀 활동하던 분야가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이렇게 그쪽을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 지역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저희 나라의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새마을운동서부터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시작을 하다가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80년대까지는 이제 이게 군 면단이 이제 개발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80년대 이후에 이제 이 새마을운동에서 느끼는 그런 하향식 개발이 아니라 상향식 개발 방식에 대한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저희 나라가 이제 90년대에 이런 상향식 개발이 이제 실시가 된 게 이제 최초로 했던 게 이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쪽 서림리 같은 지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양양 해담 마을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종합개발 사업이 군 면단위 개발 사업을 하던 것들이 이제 마을 단위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이러한 개발 방식이 아까 그 상향식 개발 방식에 대한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그 마을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수립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들이 이제 2000년대에서부터인데, 사실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자원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서 이제 어떠한 발전 방향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화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실행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통 그 내발적 그 개발 전략 뭐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로컬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내발적 내생적 이런 발전론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또 이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의 어떤 그러한 그 연계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여태까지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기네 마을에 대한 어떤 그런 자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했지만은 민간 기업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사회 단체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자원봉사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양한 그런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좀 더 이제 규모가 커진 거죠. 그러한 것들이 로컬리즘이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그 민간 부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관리가 돼야 되고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로컬리즘을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실은 여태까지와는 어떤 다른 방식의 그런 개발이라든지 또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 개발 또는 지역 발전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양양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좀 특이하죠. 농촌도 가지고 있고 산도 가지고 있고 바다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제 발표를 좀 이렇게 토론을 해 주시기를 하셨던, 지금 저 위에 가면 이제 그린푸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농식품부에서 했던 향토산업 그 육성 사업 왜 일환으로 이제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산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농민들이 재배를 하면은 그 회사에서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가공 판매를 하는, 그래서 이제 즉석식품,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제 즉석식품까지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발전을 했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서핑이라는 것 자체는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양양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산업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로컬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인적 자원까지 네트워크가 되고 새로운 어떤 그런 구성들, 그러한 그 네트워크가 돼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이제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우리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지방자치가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의 어떤 행정체계 자체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이제 그 로컬리즘을 통해 가지고 지역이 발전을 하려다 보면은 지역의 이제 특성을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기존의 이제 행정체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과거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행정 체계.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와 연계돼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이제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체계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돼 있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정부 조직하고 똑같이 지방 행정도 이제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중앙에서 하는 어떤 지역 개발 정책이 지방에서도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어떤 특성을 찾는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독립적인 어떤 그러한 지자체만의 어떤 그러한 하나의 행정체계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자체만의, 그러니까 양양군만의 독특한 그리고 이제 고유한 어떤 지역 개발
전략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그런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양양 케이블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은 지역개발에 일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최근에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농촌 협약을 통해서 농촌의 이제 전반적인 그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농촌 협약이 이제 양양에서도 이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30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30년 큰 계획을 양양군의 이제 농업 정책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농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농업에서 이제 생산이라든지 또는 그런 가공 유통이라든지 또는 이제 농촌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그런 환경 구획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이렇게 새롭게 재편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양양군만의 어떤 특수한 그러한 지역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언젠가 신문에서 한번 본 게 있는데요. 그 중앙일보에 났던 건데, 충남 홍성, 거기는 이제 홍동마을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보니까 홍동면이더라고요. 근데 홍동면인데 거기는 이제 젊은 귀농인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지역에 집이 부족하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집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고 그 젊은 귀농인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역사회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마을 기업이라든지 무슨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 자체 내에서만 70여 개가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들어와서 뭔가 소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강원도에서도 지금 좀 나타나는 것들이 어디냐면은 평창에 가면은 미탄면에 미탄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 젊은이들하고 미탄면 주민들하고 이제 주주로 참여를 해가지고 미탄면의 이제 그러한 그 발전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와우 미탄이라는 회사를 또 젊은이들이 만들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미탄면으로 오는 그 농촌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정보도 제공을 하고 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산업화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양양에서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같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제 양양에서도 이제 그 젊은 서퍼 하는 친구들이 그냥 청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만났던 이제 젊은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병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폐 와인병이죠. 와인 다 먹고 난 폐 와인병을 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화분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신산업, 새로운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할 때 좀 지자체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과감한 지원이나 투자를 할 때는 물론 거기에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비근한 얘기가 저 일본의 그 홋카이도에 유바라시라는 시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200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주목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지자체가. 그건 이제 어떤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과도한 투자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어떤 그런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양양에서도 접목을 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만은 또 그런 경제성 분석을 통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로컬리즘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인력들, 민간 기업이나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활동가들하고도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은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좀 배웠어요. 이게 여러 가지 원소들, 우수한 원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융합을 일으켜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촉매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촉매제 역할을 누가 해줄 것인가 봤을 때 사실 그러한 것들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이제 지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이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제 발표자께서도 모두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이 뭐냐? 바로 우수한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거는 이제
저희 나라 어머님들의 그 열성적인 교육열 때문이었겠죠. 나는 밥을 굶어도 자식은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개발이 됐는데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을 양양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보면은 우수한 인재들은 다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양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양양 자체 내에서 우수한 인력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외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토론자께서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귀촌이나 귀농이나 또는 귀여하시는 분들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든지 이 양양 땅에 잘 정책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발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과거에 이제 저희 농촌 개발을 하면서는 그 지역 주민들 사실 그 기초단체에서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키우는 거는 지역 주민들서부터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농촌 개발 사업이 이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마을 단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도 단위에서도 이루어졌고 군 단위에서도 이루어졌고 또는 이제 사업 단위에서도 이루어졌었고 근데 이게 2018년도에 이제 그 마을 단위 예산, 지역 개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지방으로 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면 단위나 이렇게 큰 단위, 농촌 협약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 단위에서는 그런 마을 단위 사업에 대한 마을 단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손을 놨고요. 그래서 이 마을 단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풀뿌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이제 지자체에서 담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산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역 주민에게 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나갈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양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버넌스가 되고 그런 아까 그 이제 촉매제 역할은 지자체가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을 진짜 민간 단체하고 관하고 또는 각각의 이제 그러한 그 뭐 단체라든지 이런 각각의 조직들을 어떻게 연결해주고 그거를 같이 이렇게 조율하고 거기에 따른 일들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군청회나 기술센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 부서에 사실은 담당 보면은 이제 팀장님하고 밑에 직원 2명 정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사실 그분들이 전체 양양시 내 자기 분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관리하고 서포트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중간에서 해주는 역할들이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인데 양양군에는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하나 중간 지원 조직이 하나가 있고 농촌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중간 지원 그 농촌 활성화 지원 센터라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양양에서 어떻게 키워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서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도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정문수 박사님 세 분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거 코멘트 있으십니까? 죄송한데요. 예. 전 아직 제 의견을 얘기 안 해가지고. 그랬습니까? 예. 전 제 소개라고만 생각해가지고 짧게 얘기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좀 얘기할까요? 예, 하십시오. 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까 인사만 하는 줄 알고. 인사 말이 너무 길었어요. 네, 그런가 봐요. 일단 저는 이제 이런 데 처음 와보긴 했는데요. 저한테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지역에서 뭔가를 사업을 한다.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왜냐면 다 여기서도 로컬 쓰고 저기서도 로컬이라고 쓰는데 그 로컬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거를 하는 강원 창녕에다 물어봤어요. 당신이 생각할 로컬이 뭐냐? 말을 안 해요. 모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냥 지방이잖아요, 지방.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 거예요. 서울에 있는, 서울도 지방이잖아요. 그 옆에 분당도 사실 경기도고. 그럼 걔네는 경기도의 하나 동네니까 나랑 똑같나? 나랑 입장이 같나? 전혀 다른 입장이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장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인구 27,000 대상으로 하면 장사가 안 돼요. 제 가족을 부양을 못 해요. 그러면 근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그 동네를 장사해도 돼요. 인구가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 이후에 이제 오는 친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줘,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말을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었을 때 결국에는 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양에서의 로컬이라는 거는 어떤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지역이라고 저는 그냥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양양에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숙박업을 하든 숙박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식 관련된 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거는 여행업이라는 거를 전제로 해야지 이 사업에서 실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요식업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막 장인이에요. 라면을 진짜 잘 끓여요. 그렇다고 해서 양양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비수기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봤을 때 여기가 가보고 싶고 내가 한번 맛보고 싶고 혹은 거기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지만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양양에서의 로컬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의견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서핑하는 친구잖아요. 근데 제가 서퍼라는 거에 정의를 내리면 요즘에는 이렇게 내려요. 우리 지역에 와서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도 서핑 문화를 즐기는 거기 때문에 서퍼다. 야구장 가도 야구하는 진짜 야구 플레이어들만 야구인이냐. 야구장 보고 온라인에서 보는 2-3만 명들 다 야구인이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건 제가 사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서핑하는 거에 되게 자부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잘 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고 끊임없이 풍랑 경보든 주의보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파도를 타는 것이 저한테는 서퍼인 거예요. 하지만 사업을 하거나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서퍼라는 정의 내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과정들을 제가 겪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초반에 양양이 자연이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자연은 다 좋아요. 포항도 이쁘고요. 좀 내려가면 강릉도 해변 좋고요. 고성 금강산 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 이뻐요. 근데 저희가 양양으로 그나마 왔을 수 있던 이유는 뭐였냐면 보통 해변은 제가 이제 또 해운대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해변 같은 경우는 이권이 엄청 많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양양은 장사가 안 되니까 해변 이권이 없는 거예요. 낙산 빼고. 저희가 낙산 못 들어가잖아요. 서핑하는 애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권이 없으니까 가서 비벼볼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이주민 어린 친구들이.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때 뭐 사실 맨날에 뭐 죽도 인구 해변 지금 인구 해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도 전 신기해요. 죽도는 그나마 몇 년 전부터 알긴 했는데 거기 또 워낙 다 싸니까 1년에 제 기억에 세가 그때는 저희 깔세로 냈었거든요. 200만 원도 안 냈던 것 같아요. 바닷카페 땅값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그때 더 어렸으니까 저도 이제 바닷카페 땅 한번 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못 사긴 했지만 그때 제가 아는 형한테 물어봐가지고 아 여기는 바닷가 땅 앞이 500만 원이래 평당 하니까 그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놈이 큰일 날 놈이네. 너 사기당해 임마. 무슨 500이나 주고 사.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게 큰 이유가 됐었고 세 번째는 동네 형들이 정말 잘해줬어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사람이 없잖아. 심심해. 그래서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협회장을 하고 나서는 지역 이제 대의원들을 두잖아요. 실제로 남해 삼리에 있는 김경민이라는 대의원은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 거기 친구예요. 삼리 친구. 그리고 그 옆에 갯마을 해변이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 이제 김태신이라는 친구도 저 동생. 근데 이제 원래 이만에서 나고 자란 친구. 죽도 해변 같은 경우에는 병권이 형. 저 위에 물치에서는 원래 여기 읍내였었는데 전병철이라고 또 그 대표님이 거기서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배워서.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 두 번째 시기는 달라요. 제가 처음 왔을 때랑.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서핑이 불모지였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는 서핑의 메카가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왔던 분들은 왜 다르냐면 돈이 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여기서 땅을 사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은 이주했던 이유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었어요. 인구 죽도 해변 땅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오진 않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 상승할 거야. 왜? 해외에 나가 보니까 발리 같은 데 땅값 오르더라. 그게 제일 컸고 두 번째는 이제 장사가 좀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대부분 전국 어디나 가도 해변 장사 2개월 이상 하는 데 없어요. 장사 되는데. 근데 서핑으로 인해서 뭐 3개월 된대, 4개월 된대. 그게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 바닷가에서 물을 팔더라도 더 벌잖아요. 저희 지역은. 그 이유가 가장 컸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분들이 돈도 믿고 젊고 하니까 왔을 때 양양이라는 결국은 이국적인 해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가치. 아, 나는 시골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양양 사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결코 여기 계신 저 처음 왔을 때 알던 누나들 다 결혼해서 이제 애 낳았을 거 아니에요? 속초에서 애 낳을 것 같아요? 안 나요. 강릉에서 안 나요. 서울 가서 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점을 저는 가져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 정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세 번째가 서핑만 가지고 서핑도 10년 지났어요. 이걸로 저희가 먹고 좀 알려주고 한 게. 그러면 수그러든단 말이에요. 서핑이 베스트셀러가 돼서는 안 돼요. 세일셀러가 돼야지. 계속 팔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금은 서핑의 성지라면 제가 꿈꾸는 다음은 대한민국 해변 여행의 메카인 거예요. 해변 여행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저도 이제 마을 분들도 이제 10년 정도 사니까 이제 아는 분도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 고충도 이제 알겠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라고 했던 게 이해가 돼요. 해변 여행이 되면 여기에는 캠핑도 들어갈 수가 있고 사실은 마을에서 되게 좋은 캠핑장을 많이 갖고 있고 군에서도 많이 갖고 있는 부지들도 많고 그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동력은 요가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 서핑이 처음에 제가 2014년에 왔을 때 서핑샵 개수가 8개가 안 됐어요. 양양군에. 현재 92개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지원받고 온 거 아니에요. 지원받는 사업 저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더 버는 게 자본주의고 그게 제가 이 지역에서 살아남은 다 많이 갔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 근데 제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여기서 밥 먹고 살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거는 확실했어요.
누가 날 도와준다?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이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만이 날 도와줄 수 있지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지방 소멸이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서 제 생각은 결국은 소멸되겠죠. 막을 수 없어요. 강원도 차원에서도 속초의료원에 의사 기사 보셨잖아요. 연봉을 얼마 준다는데도 못 구한다는데 어떻게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저 부모님도 저도 어떻게든 모시고 오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세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세요. 왜? 자기가 살았던 지역이란 이질감 없는 것도 두려워하시고 병원이 먼 것도 두려워하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근데 동네 이제 어머님들 보시면은 그런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들었어요. 나가실 때 가끔 부탁을 하세요. 나 좀 태워다 줄 수 있나? 저까지? 버스는 있긴 한데 저까지 가야죠. 그래서 저 현남 쪽에서는 주문진 됐다 드리면은 거의 아이돌이에요. BTS보다 제가 나아요 그러면. 진짜로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저는 대중교통? 아니요. 여기는 전 애들한테 그래요. 여기 미국이라고 생각해. 미국에서 다 차 하나씩 끌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여행 와도 미국이라고 생각해. 렌트해.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뭔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원이라고 하면 그런 거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 밥 먹고 살다 보면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되게 미안해요. 병원 또 저 돌아가지고 가고 하면 좀 그렇겠다. 힘드시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관광객이라는 표현을 사실 쓰면 안 돼요. 관광하고 여행하고 엄청 큰 차이잖아요.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쓰긴 했는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 보니까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관광객은 삶에서 도망치고 싶어하고 여행자는 경험하고 싶어한다고. 요즘에 아까 그 발표 자료에 있었던 되게 농촌에서 러스틱 라이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뭐냐? 진짜 그걸 경험해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걸 치고 힘들게 바닷가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경험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연 속에서 내가 요가를 하고 싶지만 따뜻해야 돼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시원해야 돼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독일 갔을 때 신기했던 거는 그런 건 있었어요. 저도 독일을 이 여행 관점 때문에 남부지방을 다 돌고 왔거든요. 거기는 거칠더라고요. 거기는 애들이 진짜로 그런 삶을 살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지금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그들 봤을 땐 제가 이제 어린 친구니까 아시아니까 좀 더 어리게 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도 요즘 애들은 달라. 옛날에는 우리는 진짜 다 이런 거 다 하고 이런 것들 경험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요즘 애들은 알프스? 야, 저까지 안 올라가. 그냥 저 여기까지 하고 사진 찍고 곤돌라 타고 내려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관점이 우리가 예를 들면 산악인을 위해서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악인들은 알아서 그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들의 즐거움이니까 그건 다른 영역인 것이고 여행자분들을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예를 들면 저도 그래서 그러다 고민해서 생긴 저도 한 게 지역에서 이제 협동조합 같은 거 하나 만들었어요. 현남면에다가 사업 받아가지고 이번에 로마대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도 똑같은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말하고 같이 하지? 근데 해보니까 같이라는 건 없어요. 따로 하되 마을에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부 가져가는 것. 예를 들면 마을은 캠핑장을 운영해서 캠핑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해 드리는 것. 왜냐하면 다 성인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원하는 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원하는 것도 알고 저희도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이 지점들이 맞아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여행객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마을이 이러니까 안 돼. 우리 협동조합이 이런 상황이니까 안 돼라는 말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일이 되려면 되게 하려면 여행자가 이걸 원하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맞춰야 돼. 몇 가지 맞춰서 혹은 이게 안 되면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해 나가야지만이 이런 것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실망시키지 않았네요. 제가 묻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역시 로컬 크리에이터의 모습을 보죠. 크리에이터 출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발표자께서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러니까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과제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양양에서 그러니까 서핑의 이 흐름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서핑의 이 거대한 물결이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출렁하다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양양에는 뭐가 남을까 이런 식의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우리 서울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힙하게 찾아가는 막 경리단길 무슨 리단길 이런 거는 한 2, 3년 이렇게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막 융성하게 보이다가 갑자기 다른 또 트렌드가 생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심하잖아요. 그런 문화 유행이 한 번 더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양양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의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주민분들은 계속 남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도 그 양양 해변에 서핑하러 오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렇게 붐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1,700만 명의 방문객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이 중에서 지역에 남을 100명, 200명, 300명의 청년들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이 지역들이 지역에서 비전을 갖출 수 있도록 200~300명의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지역에서 여전히 살아계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거는 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나신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청중석에서 좀 질문 있으신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신활적 사업을 맡고 있는 마이크. 네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저는 그 장래용 그 서핑 그 회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저희 이제 신활적 사업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4년간 우리가 농식품부 정부 공모 사업을 인해서 우리 양양군 이렇게 주 사업 소재는 로컬 푸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이 4년간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양양 로컬 푸드를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인데,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양양의 농업과 농촌 현재 그 상황이 거의 대농이 없고 중소농, 그다음에 영세농, 또 여성농, 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로컬 쪽에서 나오는 푸드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양양 서핑이 지금 한 10년 주기가 됐고, 또 이제 정문수 또 연구위원님께서는 이 서핑의 문화가 언제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다른 문화로 또 넘어갈 줄 모르기 때문에 방금 이제 우리 서핑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거를 발전 방향을 요가 접목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캠핑과 조화를 또 이루신다고 또 해나가셨는데요. 거기에 덧입혀서 양양 로컬 푸드와 조화를 좀 이루어서 또 같이 서핑의 문화를 발전해 갔으면 어떻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양양 서핑 그 어떤 그 해변 거리에 진짜 순수 로컬 푸드를 소재로 한 음식 문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컬 푸드와 같이 더 접목해서 그 조화를 이뤄가면서 서로 상생해서 발전해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이 로컬의 개념이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여행객들이 그 지역 경제에 같이 이바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로 관점을 봤을 때는 그 우리 양양 로컬 푸드가 같이 서핑 문화와 같이 접목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조화롭게 나갈 수 있게 서로 상생의 길을 걸으면은 좋겠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로컬 푸드와 이 서핑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결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또 한번 의논을 나눌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조금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농산품 위주로 먼저, 그러니까 상품에 집중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서핑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해변 문화라고 생각해요. 해변 문화. 서핑샵이 작년에 매출이 50%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리예요, 난리. 아우성이에요, 저한테. 저만 서핑샵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펍이나 카페, 뭐 브런치 카페, 식당 매출 다 올랐어요. 서핑이라는 레저로 접근하니까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예전처럼. 근데 문화로 접근하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핑은 식을 수 있어요. 근데 서핑으로 바뀐 해변 문화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 해운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지는 노란 주부도 아니죠. 주부라고 했잖아요. 막 여기 낙서만 어렸을 때 아빠랑 갔을 때는 검은색 주부였어요. 심지어. 그 문화였거든요. 지금 여기 말고 서핑 못 하는데도 서핑 보드 깔아놓고 장사하잖아요. 문화가 바뀐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서핑이 가능한 해변들은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후 세대가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고, 발리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외국에 들어왔으니까 더 그렇게 빨리 갔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하이난을 가보시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농산품 혹은 뭐 어촌에 대한 뭐 아까 이제 얼마 안 잡힌다고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쪽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는 1차 장소가 없어요. 놀러 온 사람들이 1차로 가볍게 먹고 2차를 가야 되는데, 놀러 클럽들은 많은데 1차로 먹을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처에. 그러면 딴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바닷가 앞에서 여기 온 사람 로망이 뭐예요? 회 한 접시 소주 한 잔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성이 이쁘게 돼 있고, 거기에 쓰는 대신에 그런 허가를, 예를 들면 허가가 우리 양양군에 있는 걸 써야 된다, 제품을 이라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마케팅을 잘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은 저는 훨씬 더 같이 동반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디가 어디 하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을 해야지만이 오래 갈 수 있고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의 얘기가 좀 와 닿으시는가요? 다행입니다. 예. 저는 지난 8월 31일까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놀이 삼아 손에서 조그만하게 한 800평 농사 짓고 있고요. 전공은 식품 가공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실 뭐 이 지역 산업, 뭐 농업, 뭐 수산업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저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고민도 한편으로 좀 해결도 되기도 하지만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 우리 농촌 이걸 로컬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볼 거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바라보고 싶은 것이, 하나는 본질적으로 여긴 농사 짓는 곳이고 식량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3만 불이 됐거든요. 농업으로는 아무리 이 뭐 농사를 기계화하고 잘해봤자 10,000불 넘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더구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기계화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도시의 농촌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한다는 데 대해서 시장에서 이미 퇴출됐었거든요. 단지 이제 국가의 지원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고,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 국가 지원으로 사람 살만한 동네 만들어서 남아있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럼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관광이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숙박업 뭐 이런 데는 뭐 지원해 줬는데, 그건 난 별로 크게 효과 없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데 우리가 적어도 지금 농촌에 뭐 제가 농사 짓는 곳도 사천인데, 강원도 사천인데 거의가 다 70대입니다. 이분들이 농사 짓는데, 그럼 왜 농사 짓느냐? 돈이 남느냐? 안 남아요. 근데 왜 농사 짓느냐? 그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 건강하고 심심하니까 그냥 농사 짓고 뭐 푼돈 조금 돼서 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걸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산업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새로운 걸로 바뀌어야죠.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국가가 바꿀 거냐? 아닙니다. 저는 그걸 못하고 봐요. 누가 바꾸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위 3만 불 시대의 농촌의 모습, 아까 우리 장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답이라고 보는데, 이건 정말 철저하게 어떻게 시장 경제에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신활력 사업도 하고 하지만 그게 효과를 본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사는 것은 강신에 살고 농사 짓는 것은 사천인데, 사천 사기망리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의욕적인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업도 망해버려요. 그럼 그때 했던 것이 뭐 어떤 여러 가지 남아서 다음에 이어받아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망하는 농업을 망하지 않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대신에 경쟁력 있는 걸 찾아야 하는데, 양양에 와서 저도 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한때 저희 집사람이 양양에 한 5년 이상 근무했었고요. 시장에, 양양시장을 좋아해서 시장 보러 자주 오는데, 오니까 제일 눈에 띄었던 게 호두였어요. 양양 호두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배도 맛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다 그냥 선물로 시장에 공급을 하죠. 그럼 굉장히 짧고, 이렇게 되면 전국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큰 돈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 회장님께서 뭐 여행하고 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나오는 양을 가지고 이걸 아까 뭐 말씀하신 이 가공품화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경쟁을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우리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그와 같은 경쟁력이 있고 특징적인 것들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답이고, 그렇게 대규모로 생산이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소위 제품을 만드는, 제품화하는 게 가능해지죠. 농산물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계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어떤 그런 관심이 있는 외부 업체들이죠. 전문 가공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에서 너무 지원해서 뭘 교육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서 뭐 바꿔줄 수, 경쟁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오히려 더 그래서 땅값도 뭐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해서 땅값 대비 뭐 경쟁력이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우리 정문수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예, 정인학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솔직히 그 제가 식품하고 이쪽은 저보다는 저 우리 거장 저 연구원 선배님 박사님이 거장이시라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제 부족한 소양이긴 합니다. 이제 잘 뭐 알진 못하지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는 이게 지역 주민 상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되게 확장성이 좋은 플랫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컬 푸드가 그 뭐 전국에 농업 여건이 좋은 농지도 넓고 농사 잘 되는 그런 지역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서도 로컬 푸드가 될 수 있지만 양양처럼 뭐 양양이 뭐 그 농사할 수 있는 토양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좀 약간 협소하거나 소농이 많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 이제 완주에 있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소농, 영세 소농들 위주의 로컬푸드거든요. 그래서 대신 양양에서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하지 않는 뭐 잡곡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토종 그런 종자일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좀 특화해서 아니면 약용식물이라든지 양양에서 잘 자란 어떤 그런 품목들을 이용한 어떤 그런 식의 로컬 푸드를 하는 게 오히려 양양에 방문하는 다양한 방문객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이제 양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힙한 식품 아니면 식판 농산물 이런 거랑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좀 확장성이 좋은 그런 로컬 푸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우선은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갖고요. 그 제가 조금씩 조정을 좀 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청중석에서 예 말씀해 주시죠. 어디서 오셨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전문가 교수님들 좋은 얘기 조남이 어떻게 감사합니다. 되시는지. 저는 그 양양에서 기술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퇴직하고 농사 지는 지 한 20년 됐습니다. 지금 우리 그 로컬 푸드 거기에도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뭔가는 개발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양양이 땅값이 많이 비싸다고 뭐 예지 사람들이 오는 게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뭐 이 양양 지금 소문이 평당 8천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인구 죽도변. 예? 제가 2005년도에 이제 2005년도죠. 2005년도 맞죠? 그때 퇴직을 했는데 그때 땅값이 논밭이 3만 원, 4만 원 했습니다. 해변가에 20만 원, 30만 원 했어요. 그게 왜 지금 올라가느냐? 첫째는요, 낙산 도립공원이 해제되는 바람에 개발이 붐탔고, 두 번째는 해안 철책선이 없어졌어요. 세 번째는 공항의 고도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 바람에 해안가가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아직까지 농촌에는 땅값 안 올랐어요. 그건 뭐 땅값 비싸다고 모은다가 아닙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양양에 골골 다 다녀봤어요. 지금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뭐 100평, 50평 다 집 잘 지어놓고 말입니다. 골짜기마다 신도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인구는 줄어요. 우리 참 양양을 발전시키는 해핑 서핑 회장님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양양은 기후가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맞아요. 또 바람도 흰 바람이라 가지고 보통 바람이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양양 해변에 제가 이렇게 다니보면 처음에는 저기 기상은 속초 저기 물치. 강현 물치 네. 거기서 서핑 좀 하다가 그 다음엔 기사문에서 조금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저 인구로 나갔는데 우리 지역의 해변에 서핑할 수 있는 장소, 해변, 또 계절, 또 기간 이게 얼마나 되는지 그게 돼야지만은 붐을 탔다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서핑을 즐기고 나서 그래도 물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즐겨 먹는 음식이 뭔가?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뭐 음식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뭐 어디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애완용 개가 쇼핑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아주 좋다고 즐기는데 네. 과연 서핑할 때 구조견이나 또는 애완용 동물과 같이 할 때 또 볼거리라든가 구경거리가 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이 고속 전철이 속초 강릉 연결되면 우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거리 바닷가로 그럴 때 서핑 딱 하면서 애완용 동물하고 같이 하고 막 이럴 때 그 낭만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양은 발전이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인구는 점점 지금 줄어들었지만은 원체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못 산다 그랬는데 이제 저가 강릉 고향이지만 양양에 지금 터를 잡고 있는데 첫째는 투자 가치 있어서 나는 했고 두 번째는 발전 전망을 보고 했기 때문에 합니다. 양양은 농사 짓고 뭐 이런 동네가 아니에요. 교통의 중심지다. 관광산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양양 살러 오시라고 좀 많이 PR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간단히 말씀하실 네. 게 있나요? 예. 간단하게 할게요. 예. 음식이랑 뭐 그런 거 일단 서핑은 사계절 다 할 수 있어요. 사계절 다 할 수 있고 파도 있으면 할 수 있고 파도 없어도 뭐 초급자들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강식 위주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 사는 거 똑같잖아요. 서퍼가 직업이 아니고 서퍼가 다른 뭐 인종이 아니니까 똑같이 다 먹어요. 다만 서퍼 말고 여행 오는 사람들은 뭔가 사진을 찍을 이쁠 만한 거, 팥빙수 먹더라도 그냥 팥빙수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진 찍었을 때 이쁠 만한 거. 남자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어차피 여자들이 봤을 때 이쁠 만한 거.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강아지들은 해변을 안 좋아해요. 뜨거워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러스틱 라이프에 맞는 오히려 시설들을 하는 게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서핑도 무조건 엮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사람들이 와서 그 반려견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다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질문할게요.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우리 그 장 회장님 같이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양으로 많이 유인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그런 거는 없어요. 이거는 사람을 키운다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뭐 집을 살게 해주고 뭐 해주고 왔다 갈 거예요. 여기서 제가 동생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예를 들면은
페라리 같은 좋은 차 끌고 다녀야 좋은 차 끌고 다녀라. 그래야 바닷가라고 아무나 끌고 다니지 말고 그래야 걔네들이 보고 나도 저기서 살면 뭐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멋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골 생활이 멋있어야 속된 말로 간지나야 나도 한번 와볼 생각을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지 그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저께 젊은 교수하고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20년 후 제자 겸 이제 후배 교수입니다. 교수님께서 왜 오늘 굉장히 신경질이 난대요. 그래서 왜 신경질이 나냐 그러니까 요즘 학생놈들은 아직 말을 안 들어갖고 아주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너도 그랬는데 옛날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젊은 크리에이터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를 모시려면은 우리 동네에 벤치 타고 다녀도 그 페라리 타고 다녀도 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야 잘한다. 그리고 정 선생님께서 화가 나시면 선생님도 거기다 벤치라고 딱 이거만 같이 들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양양 로컬리즘 비전과 활성화 방안 시간 되게 짧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장미용 회장님 같이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이 반해갖고 미쳐야지만 되거든요. 그들을 끌어들일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양양 그 자체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이런 미친 사람들이 또 옵니다. 그래서 그날 좀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강원농산어촌 미래포럼 제177차 정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강원농산어촌 미래포럼 제177차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